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우리는 시장이 오르내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차트를 보면서 이때 샀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공포에 사서 희망에 팔라는 격언 역시 말이 쉬울 뿐이며 그러한 공포를 객관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주가가 폭락을 맞이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이번 사태가 우상향하는 주가 그래프에 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선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높지 않으니 독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시장에 공포가 왔을 때 저가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역시 우려와 달리 주가 폭락 후 힘차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우리나라와 유럽이 뚫리면서 상황은 반전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공포에 사야 한다는 주식 격언을 계속 떠올리면서 연일 매수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공세에 맞이하여 개미들의 엄청난 매수는 동학 개미운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매일같이 제2의 IMF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오늘만을 기다린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닥이 아니라면, 즉 지금이 하락 초입부라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일 텐데요. 그렇다면 투자와 시장 사이클 분석의 대가이자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자인 하워드 막스는 과연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지난 3월 3일 Nobody Knows 2라는 제목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3월 3일은 미국 증시가 약 13% 정도 조정을 받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미국 증시는 역사적인 폭락과 역사적인 폭등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지금 상황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견해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는 그 바닥의 루키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베테랑이든 신인이든 아무도 다음 움직임을 확신할 수 없다. 다만 베테랑들이 더 잘 추측할 뿐이다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성공한 투자자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시장에 대한 많은 역사를 안다는 이유로 이런 일에 대한 견해를 많이들 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모든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라면서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을 때는 여러 이야기가 떠도는데 그런 이야기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팩트, 두 번째가 다른 바이러스와의 유사성 분석을 통한 추론, 세 번째는 그냥 의견 또는 추측. 그는 지금까지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추론들이 팩트로 볼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과학자들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그저 추측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얼마나 많은 감염이 나타날 것인지, 과연 사태가 잠잠해질 것인지,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타날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직장이 문을 닫게 될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은 어느 정도 반응할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바이러스의 영향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악화되고 여행객이 줄고 수요가 줄고 공급 체계도 엉망이 된다는 분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지 어느 정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량적인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예측한 사람 수만큼의 예측치들이 나타날 뿐입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폭락했고 이번 사건은 과거 98년 LTCM 파산, 2001년 월드트레이드 센터 공격, 2002년 앨런 회계부정 사태, 2008년 경제위기, 2011년 유로존 위기와 같은 중대 사건급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 사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가격 변동이 펀더멘탈 악화와 비례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 위험하고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현재까지 이를 반영한 시장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알 수 없으며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로 매도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비관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 관점이 실제로 적정한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시장은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시장은 어떠한 원인이나 이유에 따라 반응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아마존 주식은 예외 없이 전체 시장과 함께 폭락 중인데 실제로 이들은 대면 고객들에 의존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번 사태가 이커머스와 배송 수요를 크게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최후의 보호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시장 하락에 동조하여 주식과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으면서 미국 국채로 몰려들었고 채권 수익률은 1.1%로 줄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S&P 500은 그동안 2%의 배당 수익률 또는 6%의 수익률을 선사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여 10년간 1%만 먹겠다고 투자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나쁜 소식이 나오면 주식 가격은 하락한다는 매우 간단한 로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쁜 소식이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즉 투자 심리가 너무 악화되어 있으면 나쁜 뉴스에 따른 가격 하락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연준이나 정부는 무조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경기 후퇴를 원치 않으니 반드시 경제를 부양시킬 것이라는 기대인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경제 위기 상황일 때 먹혀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금리는 1.25%라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수준이고 재정 적자가 1조 달러 수준인 상황입니다. 더 이상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할 만한 충분한 총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 적자로 인해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데도 제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준이나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악화와 싸울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하워드 막스는 세간에 떠도는 분석들에 별로 관심 있어 하지도 않고 그런 분석 자체가 팩트가 아닌 추론, 추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바닥이 언제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주식이 계속 떨어질까요?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얼마나 떨어질까요와 같은 질문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일주일간 13%간 떨어진 주식이 또 한 번 크게 떨어질지 아니면 크게 반등할지에 대해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이런 모든 것들은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는 항상 주식의 가격과 그 주식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이뤄집니다. 더 떨어질지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주식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보는 것이 제대로 된 관점이라는 것이죠. 펀더멘탈에 비해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저렴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5억 명의 인구가 감염되었고 이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었습니다.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게다가 매년 3만 명에서 6만 명의 미국인들은 계절성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매우 끔찍한 일이지만 관리 불가의 영역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3월 3일 기준 미국 주식은 꼭지로부터 13%가 빠졌습니다. 아주 큰 폭락입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이 13% 감소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말 기업의 현금 흐름이 이만큼 감소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저평가의 기회일까요? 그는 2주 전 주식시장은 다소 고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폭락 이전에 S&P 500 지수의 PER은 19배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균치보다 약 20%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13%의 폭락으로 인해 주식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지금 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싸졌기 때문이죠. 물론 미래에 얼마나 더 큰 악재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는 없기에 모든 돈을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그는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현금의 일부씩을 투입할 것이라 말합니다. 주식은 아마 다시 턴어라운드에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떨어진다면 남겨진 현금으로 더 사면 될 뿐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를 모르는 우리 인간들의 숙명입니다. 그는 언제 사야 되는지 바닥을 찾지 말라며 어차피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메모를 마칩니다. 그의 메모 이후에 미국 주가 그래프입니다. 3월 3일 하워드 막스는 슬슬 돈을 풀어서 사야 할 시점이라 말했습니다.
이후 주식은 몇 번 더 대폭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3월 12일에는 33년 만에 최고치로 떨어지고 세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주가는 다시 큰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는 떨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으리라 추측됩니다. 지금은 사야 될 날들 중 하나이다. 이게 바로 그의 결론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